뭐 저 같은 경우 5천이라고 하면 천식 쪽에서 5개를 투자할 것 같아요. 와. 만약에 뭐 지방 네. 아파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든지 안전마진이 2천, 3천이나만 남아도 내가 1천 넣어서 3천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럼 그걸 나는 여러 채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쉼없이 이걸 달리시다 보면은 종잣돈이 생기시고 그럼 그거 가지고 나중에 진짜 좋은 일거주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일거주 필요 없이 나는 진짜 다주택자가 더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돈을 다시 굴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10년 동안 매도친 금액 아니면 전세금 증액된 금액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처음 투자 시작할 때는 돈에 통장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은행에서 제가 그때 그래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직장인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직장에 계속 다녀야 되는 네, 거예요? 왜냐면 내 직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용이 아니라 내가 그 회사를 다닌다는 신용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제가 그때 2천만 원 신한은행에서 빌린 거 가지고 그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똑같이 뭐 1,000만 원 인천 아파트 사고 또 1,000만 원 인천 아파트 사고 그때는 기본 세율이 이제 2년이 아니라 1년이었어가지고 1년 있다가 팔면서 그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또 다시 5천을 다시 1,000으로 나눠 5개 투자하고 이런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투자해 드린 돈이 5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네. 그 2천만 원 시작을 한 게 전세금 증액을 했거나 네. 매도 금액으로 한 거지. 제가 그때 연봉 3천이었는데 그 3천 가지고 저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술 먹고 이렇게 쓰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야 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적어도 뭐 은행 대출 이자라든지 내 생활비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절대 2, 300에서 세후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결국엔 직장인이 있을 때 땡길 수 있는 대출 다 땡겨서 대신 조건이 있죠. 네. 내가 그 금리를 이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그쵸. 얻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 중금리까지 끌어섰어요.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 좋아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성향이 그래도 10% 이는 그렇다고 해서 뭐 2금융, 3금융 이런 데가 아니라 1금융의 중금리라고 하면 한 7%, 8% 요 정도 선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는 우리 증권사 가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성향이 담긴 거를 뭐 테스트를 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향을 먼저 테스트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감당해낼 수 있으시면 해보시는 거고요. 내 성향상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적립식 ETF나 이런 거 하셔야죠. 조금 더 그래서 안전하게. 저는 이걸 부동산에 한정이 되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부동산에 들어와서 다 돈 버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죠. 투자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찾으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주식도 해봤고 코인도 해봤고 안 되니까 부동산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여기서 꼭지를 찍고 나머지가 좀 마이너스 나더라도 여기서 메꿀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1년에 한 1,000만 원씩은 주식을 이나 코인을 일부러 해봐요. 제가 어떤 거라도 약간 성격이 왜 부루마블 하면 서울을 가는 사람이 다 가는 거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서울에 들어오면 과태료가 200만 원이니까.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뭐 통행료. 통행료 네. 200만 원이니까. 근데 서울은 사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2만 원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에 사서 건물도 안 지어도 되죠. 근데 이거를 제 책에도 약간 써 있는 부분이긴 한데 씨앗은행에서 월급을 20만 원을 받으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네. 10바퀴를 돌아보세요. 10바퀴 도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그럼 200이 모이잖아요. 내 서울에 와서 200 낸다니까요. 결국엔 어떻게 한 번은 걸리게 되겠죠. 10번 도는데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안 좋은 거는 내가 통행료를 낸다는 건 여기서 전세 월세를 낸다는 겁니다. 전월세를 내다 보면 내가 내 돈을 못 모으고요. 결국에는 내 임대인 잘 되는 꼴밖에 안 돼요. 내 임대인 자산 형성밖에 안 돼서 결국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신혼을 전세로 시작하신 분들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때 그 금액으로 살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전세금 증액금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이클은 돌아옵니다. 사이클은 돌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하셔서 얼마나 잘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이 아닐 경우라고 하면 주식이나 뭐 다른 것도 많이 해보시면 되고 저도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해놨어요. 1년에 1,000만 원씩은 내가 한번 잃어보겠다. 잃어보겠다. 이것도 벌겠다 아니죠. 제가 잃어보겠다. 약간 봄바람만 들면 내가 주식에서 필승법을 찾겠다. 어차피 이제는 전업이니까 뭐 새벽에 일어나서 어저께 이제 뭐 네. 시외에서 뭐 상한가 친 애들 다 골라놓고 뭐 해놓고 다 하는데 주식에서 제가 항상 말리는 거는 필승법을 찾다가 찾은 것 같긴데 계속 말리는 거는 내 심리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 차이가 커요. 부동산은 세금이 결국에는 일단 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적어지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또 빨리빨리 팔고 싶은 욕심이 워낙 커서 결국엔 물리더라고요. 그러면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10억, 네. 120억 자산가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직장인으로서 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켜야 될 투자 원칙, 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월보TV 구독자분들께 좀 그런 핵심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왜냐면 서두르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지역에 갭이 많이 안 된다라고 해서 많이 사놨다가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갭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상황을 보면서 각 지역별로 가장 낮을 때만 들어간 거예요. 서울도 제일 낮을 때만 들어갔고요. 경기도도 제일 낮을 때만 들어갔어요. 그 흐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에 들어가서도 각 지역마다 제일 낮을 때만 들어가서 산 겁니다. 이게 제 1호 원칙이에요, 사실은. 수도권과 막 산 게 아니에요. 수도권과 지방이 흐름이 다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네. 저는 사이클을 계속 타면서 계속 올라간 데를 보진 않고요. 이미 사놓은 지역은 끝난 거고 어디가 또 올라갈 것이든가를 체크하면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더 많이 봤거든요, 유심하게.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제가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락하고 있으면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맞아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들어간 건 뭐 들어간 줄 알아요? 올랐을 올라가고 때. 들어가요. 보통 물리는 이유가 그래서 물립니다. 보통 신기하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살짝 오르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올라타면 그거 떨어져요. 네. 거의 꼭지를 잡는 그쵸.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러게 거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진짜 핫한 주식 있잖아요. 실시간 뭐 10위 안에 올라있는 그 이름들. 네. 내가 너무 돈이 벌고 싶어서 실시간 핫한 주식에 들어가면 보통 그렇게 되는데 원리는 부동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리는.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너무 핫해서 내가 동시에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내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남이랑은 상관없이 내가 그 지표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표 보고 이제 남을 생각했을 때는 발품 팔면서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들어보고 부동산 사장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투자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왜 들어오고 있는지 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자 안 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네. 리스크는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으세요? 리스크요? 네. 저가 A형이에요. A형이라서 소심합니다. 세심하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누군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10년 투자한 사람 중에 저보다 적게 산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 직장인으로서 사실 저는 이거 많이 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사고 팔진 않았어요. 그냥 뭐 샀으면 계속 모아두는 네. 이런 성향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리스크를 남들보다는 좀 더 먼저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를 했냐면 전세갭 투자자라고 해서 전세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작년 한 추석 때부터 생각을 한 게 하락장이 이제 상승장도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진짜 하락장이 내 눈앞에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가 동요가 되게 빨리 돼요. 네. 그러니까 얼음장이 된다 그러죠. 금방 얼음장이 돼서 그때 대응하려고 하면 대응이 늦어요. 그때 만약 판다고 하면 되게 싸게 내놔야 될 거예요. 근데 전 그래서 작년쯤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뭐 전세금 증액해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월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전세로 돌려서 월세 흐름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또 제 포트폴리오도 책에다 적어드렸는데 수도권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커플링으로 해서 지방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도권이 하락을 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 디커플링으로 올라간다는 지역 이것도 감안을 해서 제 물건의 분배가 수도권에 60%가 있고요. 지방에 40%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포트폴리오적으로 나는 하락장이라도 썸값, 총 합값만 0이 넘으면 돼. 그러니까 계란을 약간 분배시켜 놓은 거죠. 분산 투자네 어떻게 보면.
A형이라서 소심해서 그래요. 진짜 적극적인 뭐 하나에 못 박은 스타일이 수도권에 아니라서 못 박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고요. 또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는 이제 지역적인 분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역적인 분배보다 물건적인 분배.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지역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시에 네. 전체 아파트가 다 하락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한 40%. 이 아파트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가 40%. 제 자산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의 40%고요. 서울의 오피스텔이 20%. 제가 요 사무실 근처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오피스텔이요? 네, 강남 아. 오피스텔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20%. 그다음에 서울의 이제 노후 빌라. 아까 제가 처음 샀다던 그런 빌라들 있잖아요. 네. 빌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한 20%. 그다음에 나머지 20%가 이제 지방 아파트예요. 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짜놨고요. 물건별로도 짜놨어요. 왜냐하면 요 사이클이 동시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아파트가 혹시 떨어지면 오피스텔에서 방어를 해주고 그냥 오피스텔은 약간 희대차익격보다는 수익형인의 네.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는 무던해요, 사실은. 이게 시간의 문제라서 그래요. 땅값이 그러니까 빌라는 건물의 가치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30년 된 거는 거의 이제 땅값이 올라갈수록 그 가치가 더 생기는 그러니까 부분이라. 서울 땅이 가지고 있다. 그쵸. 이걸 이게 땅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가치 하락이랑 큰 상관없이 그냥 공시지가 오르는 대로 1년에 10% 정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무리스크를 분배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그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네. 좀 보유 기간을 달리 하시나요? 물건에 따라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전 지역별. 아, 지역별로?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모아 가자는 주의, 네. 지방은 기본세율 2년 차면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서울 수도권을 올리자는 주의. 아, 그래도 돈을 벌어서? 지방은 좀 짧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서울 수도권은 길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쵸? 네, 그쵸. 음. 왜냐면 네. 우리나라가 결국 앞으로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무던해지게 돼서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은 계속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상승을 하는 이상 서울의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네,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그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광의통화 M2 자체도 1년에 한 10% 정도는 더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돈의 유동성 자체도 계속 1년에 원래는 한 이렇게 7%, 8%씩 막 풀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10%, 12%씩 막 털리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돈은 계속 점점 풀린다 생각해요. 그 풀리는 금액만큼만 내 걸로 이제 시세 반영이 되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세로도 많이 바꾸셨다고 했는데 네. 그 월세랑 시세 차익형이랑 네.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형, 네. 시세 차익형. 네, 이 네. 둘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좀 많이 약해요. 아직은 좀 많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월세 세팅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담보대출이 필요한데 대출도 요새 다주택자가 안 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한상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2억짜리라 하더라도 내 돈 현금을 2억 받고 현금을 뭐 월세 순환 시키기에는 너무 수익률이 적다 그랬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까 수도권 아파트 중에 이제 전세금 증액 부분을 일부러 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인데 제가 강남 쪽 오피스텔을 5개 사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지방 아파트 투자한 것들의 기본세율이 이제 8월부터 도래가 돼요. 벌써 네.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채당 뭐 5천에서 많이 되는 거 1억까지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그게 한 20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현금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서울 오피스텔, 제가 어차피 서울 오피스텔도 다 풀피로 샀기 때문에 네. 우선 세팅은 해놨고 살 때 이미 돈 없이는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전세입자들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원룸이라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빈번하거든요. 아파트랑은 좀 달라요. 개념이 좀 달라요. 무조건 내가 갱신청구를 써야겠다 이런 부분도 별로 없고요. 자기 뭐 직장의 이동에 따라서 아니면 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네. 월세화를 시켜서 왜냐면 매매가 2억이라고 하면 월세가 한 보증금 1000에 80에서 90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에서 그런 거를 뭐 한 3, 4개만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반 회사원의 진짜 월급을 오피스텔 3, 4개에서 이미 뽑고 있는 거 다름없거든요. 그렇게만 세팅해 놓으면 저는 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다면 그 월세를 다시 전세로 바꾸면 돼요. 아, 그 돈을 전세를 다시. 바꿔서 그 현금 들어온 걸대로 다시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한 2, 30개 투자해 놓으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근데 지금 60채나 가지고 계시고 네. 또 나중에 집을 더 사게 되면 파는 건 혹시 언제 예상하고 계신가요? 파는 거요. 지금도 계속 팔고 있어요. 아, 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네, 팔고 있어요. 아, 물론 법인이 아니라서 단타는 안 하지만 네. 뭐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 오래된 집들이 되게 많고요.
최근에 뭐 세입자가 저한테 팔면 안 되냐고 하는 물건들도 있어서 그냥 명의도 넘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아파트들도 뭐 이렇게 넘기고 있고. 예. 그건 요청이 들어올 때. 왜냐면 저는 세입자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특히나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선량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뭐 월세 전세를 한 7, 8년 살면서 안 좋은 거를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때 생각했던 게 투자도 만약에 제가 투자자만 생각했으면 진짜 법인 내서 열심히 많이 사고팔고 했겠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으로 오래오래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 세입자들 그냥 웬만하면 다 계속 살게끔 다 하거든요. 착한 임대인이 되고 네, 그래서 싶으셨던 되고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나간다라고 했을 시에 이제 그때는 이제 공실되고 이럴 되니까 그런 거 팔아서 현금 들어오면 또 쟁여놨다가 사고합니다. 뭐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네. 월급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리고 사회 초년생분들도 이제 투자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잭파시님이 네. 이것만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쉽진 않은데요. 그걸 만들려고 하고 싶고요. 사실은 그 투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원칙도 원칙이지만 하나 중요한 비법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매주 금요일은 네. 설거지를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을 먹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저는 PC로 물건 찾는 것보다 모바일로 찾거든요. 네. 모바일로 찾는데 와이프가 금요일에 설거지 안 하는 거 다 이해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내가 원하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돈이 안 들어가는 물건들을 계속 찾았고요. 그래서 그 시점마다 그 찾은 것들을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무슨 리스크가 있어. 앞으로 전세가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크게 나에겐 리스크가 없겠다. 들어간 게 없으니까. 투자금이 없으니까. 네. 이래서 오랫동안 사놨던 게 지금 잘 된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금요일에 누워서 매물을 찾고요. 네. 안전마진이 2천이나 3천만 원이 있는 게 나오면, 그리고 저는 특정 지역만 찾는 게 아니라 하루 밤을 새면서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찾거든요. 거의 금요일 저녁부터 밤을 그쵸. 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건을 좋은 거 한 두세 개 찾으면 빨리 접고요. 그리고 캡처해 놓은 다음에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전 그렇다고 해서 뭐 새벽에나 밤에 연락 안 해요. 아침 9시 딱 되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요. 물건이 있는지. 네.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의 보통 사요. 거의 이런 루트예요. 거의 이런 방법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물건을 찾다가 진짜 뭐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나올 때까지 찾아요. 결국 약간 그런 거죠. 사실은 부동산의 1원칙은 저한테는 내가 계속 물건 체크를 하면서 안전마진이 있는 물건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그러면 찾아내려면 물건 검색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사실상 남들이 알려주는 방법, 뭐 좋은 강의에서의 내용, 아니면 내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물건이랑은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 방법이랑 이 물건 찾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서 그래요, 사실은. 왜냐면 좋은 얘기 들으면 저렇게도 투자할 수 있구나 싶었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결국 매물 찾다 보면. 근데 이 매물 찾는 건 별개로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처음은 자기가 진짜 잘 아는 곳들, 내 주위, 아니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 아니면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곳을 찾아도 괜찮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찾다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기분 좋게 웃으시면 돼요. 내가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거 지켜보고 상승하기 전에 들어가겠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상승 사이클이 늦었던 곳, 이런 데라면 내가 법인이라면 빨리 치고 나오고 개인이라면 2년을 기본세율을 따진다 하더라도 상승장 5년으로 봤을 때 이미 1, 2년 지난 상태면 이 3년 아니면 3년. 빨리 나오겠다. 이런 데는 내가 진짜 직접 해봐도 돼요. 왜냐면 단돈 1,000만 원 놓고 2, 3천 번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경험을 알게 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별로 못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더 잘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사이클에서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시면 다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와도 또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전 좀 안타까워요. 공부하는 과정은 좀 어느 정도 빨리빨리 하시고 진짜 실전으로 하시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 부자가 되냐면 좋은 긍정적인 면이 되풀이가 되기에 계속 하셨을 뿐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단돈 얼마라도 벌었어요. 근데 3천 벌려면 직장인이 3천 못 벌어요. 100만 원씩 3년 모아야 돼요. 맞아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100만 원씩 3년 모아야 되는데
3년이면 이미 다 또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단돈 2, 3천만이라도 벌어보시면, 아, 내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본소득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 수가 있구나 라고 한번 그 느낌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거는. 왜? 내가 이미 해봤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네. 여쭤보자면 아까 안전 마진이 있는 네. 물건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안전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처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릅니다.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 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 보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리고 강남구, 아까 오피스텔도 예를 들었는데 제가 오피스텔 검색할 때 그 네이버 모바일로 보다 보면 매물이 처음엔 뜨고요. 이 뎁스라 그러죠. 화면이 네. 점점 이렇게 넓혀가잖아요. 네. 줄어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줄어가면서 보면 옆에 단지가 뜨거든요. 네. 그 단지 때까지 화면을 보게 되면 한 강남구가 한 250개 정도 단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250개 중에 정말 노후한 거 완전 빼고 그 다음에 저는 한 4년차, 5년차 정도밖에 안 사니까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실제 내가 보는 것들은 단지가 10몇 개? 2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그 기준에 때문에 맞는 물건들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저는 약간 로봇 같죠. 그래서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세 트래킹이라 그러죠. 네. 머릿속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매일 하니까. 왜냐면 어떤 단지에, 왜냐면 그 부동산 보다 보면 네. 단지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매매가가 네. 있고 전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매매가의 제일 적은 가장 최저가만 눈으로 딱딱딱딱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매일 지켜보다 보면 여기 단지는 원래 2억이 정상이야. 근데 켜봤는데 1억 8천짜리가 있어. 그러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사장님 이거 있어요? 라고 하면 물건이 있으면 그럼 보러 가면 되는 겁니다. 요 구조가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요. 이거를 안 해보시면 부동산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전부라 생각하는데. 네. 이걸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느냐가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일부에 대한 지역, 일부에 대한 물건인 거고요. 정말 더 레벨업이 되시려면 사이클이나 지역을 보는 눈이 커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데를 보고 있으면 왜 한 지역만 보면 사람들이 왜 잘 안 되냐면 아니 물건 싼 게 왜 안 나오나 지쳐요. 맞아요. 지쳐서 이 방법을 또 사기꾼이 알려줬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원칙적인 거 원론인데 정말 부동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거기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역을 다 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예, 네. 금매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금매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돈 벌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돈 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은.